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주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지원이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사실 진작에 개봉해야 했지만 야로나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죠. 듄 시리즈, 우리 같은 한국 덕후들에게는 친숙하지만 아주 먼 SF 프랜차이즈입니다. 저의 듄 시리즈 첫 임무는 제가 사랑했던 게임 개발사 중 하나였던 웨스트우드의 엠퍼러 배틀 포 듄이었습니다. 게임으로 흥미를 가지게 됐지만 당시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건조하고 난해한 세계관이라 금방 흥미가 떨어졌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저는 원작에 대해서 전문 덕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진 상태로 봤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영화의 설정은 몰라도 기본적인 인물 관계도 정도는 검색해서 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 지식이 여부에 따라서 영화 몰입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알기 쉬운 간단한 스토리라인이나 화려한 대규모 전투 혹은 아름다운 파티클 이펙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종일관 건조하고 가혹한 사막 환경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지 역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한 판타지와 SF에서의 액션 연출을 기대한 관객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은 드니 빌레브 감독 작품답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담백하게 진행이 됩니다. 블레이드러너 2049와 컨택트처럼 등장인물들은 꼭 필요한 상황에만 대화를 하고 주로 화면의 미장센이나 음악으로 극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데요. 당신이 감독의 전작품인 시카리오, 컨택트, 블레이드러너 2049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작품은 인생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작품들을 모두 재미없게 보셨다면 당신에게 이 영화는 올해 가장 거품 낀 영화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전자에 속하고요. 2021년의 영화라고 자부할 만큼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영화는 담담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로 관객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의외로 영화의 전반부는 설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 그리고 주인공이 보는 시청각 자료 등으로 가문간의 불안한 정치 상황, 샤이훌루드와 스파이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비스터와 캐리얼 그리고 옴니소프터가 스파이스를 채취하는 과정을 굉장히 친절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치고 굉장히 친절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 중 가장 상업적인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관객을 다소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다소 아쉽습니다. 전반부에 수많은 설명이 있지만 역시나 후반부에도 수많은 암투극과 새로운 세계관 설정들이 또다시 등장하고요. 주인공의 각성과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복선을 알려주는 플래시백 묘사는 라이트하게 즐기려는 팬들에게 정보 과도와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듄 시리즈만의 매력적인 세계관을 뽐내기 때문에 취향이 맞다면 끝까지 몰입하고 영화를 보고 난 뒤 이것저것 찾게 만드는 즐거움도 제공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장점은 스토리의 캐릭터들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듄 시리즈를 반지의 제왕에 비교하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SF로서 위상이 반지의 제왕이고 플롯적인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작품은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한 얼음과 불의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을 수많은 명배우들이 연기하였습니다. 아트레이드 가문 사람들이 아키라스에 정착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감독의 친절한 세계관 설명과 함께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화력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포력에 점점 비중이 집중되고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등장 빈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작품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후반부 루즈함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듄 시리즈의 본격적인 주제는 아직 도입부이기 때문에 찍먹 수준으로 다루지만 감독은 여러 캐릭터들과 듄이라는 세계관을 관객들이 느끼게 하는데 영화에 수많은 것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했던 영화의 미술과 음악은 정말 끝내줍니다. 이 영화는 35mm 판용의 알렉사 LF로 촬영이 되었지만 그 어떤 영화들보다도 IMAX 상영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중형 포맷의 정석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헐리우드 영화들은 IMAX 디지털로 찍었다고 입을 털었던 것에 비해 굉장히 실망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줬던 반면 듄은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주 뛰어난 공간감과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촬영 감독인 그레이그 프라이저의 다음 작품인 더 배트맨이 정말 기대가 되죠. 훌륭한 촬영도 있지만 감독의 다른 작품들에서 느껴졌던 안도 다다오의 향취가 느껴지는 세트 디자인과 멋들어진 의상 역시 영화를 아주 품격있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의상과 하베스터, 옴니소프터로 대표되는 메카의 디자인 역시 너무 세련되지도 투박하지도 않은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SF 매체에서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블리비언이고 투박하다고 느낀 것은 84년작 영화였는데요.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주 잘 챙겨간 미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저는 이 영화를 2번 관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형 포맷의 정석적인 영상미 때문에 아이맥스에서 한번 관람하고 사운드 때문에 돌비 아트모스관에서 한 번 더 관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만큼 끝내줍니다.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는 한스 짐머의 음악과 효과음이 청각적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어찌나 빠방하게 터지는지 그 진동마저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관객을 체험시키고 듄의 세계관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야로나 때문에 이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돌리려 했던 워너와 극장 상영을 고집했던 드니 빌레브의 다툼을 보고 저는 감독을 다소 꼰대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빌레브 형님 반성합니다 진짜. 이 영화를 온전히 즐기려면 극장 상영이 필수고요. 야로나의 등장과 스트리밍에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극장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성취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관심법을 좀 돌려보자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 음향, 미술 관련 부분은 이 영화가 싹쓸이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정리하자면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뛰어난 영상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걸작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듄의 염세적인 세계관과 드니 빌레브의 작품관이 정말 찰떡같이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작에 대한 예우와 현대적인 해석이 잘 어우러진 가장 뛰어난 소설 원작의 영화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독의 전작품들이 그렇듯 다소 난해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작품의 대중성과 흥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화는 취향에 따라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적인 측면에서 결작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루즈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싸우지들 마시고 서로 취향들 존중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 리뷰를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액다의 지원이었습니다.